523쪽에 그 중간쯤에 General Curvilinear Coordinates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Curvilinear Coordinates는 일단 Cylindrical Coordinates가 있었고, 그리고 뭐 또 나오겠지만 Spherical Coordinate가 있죠. 그래서 두 개 정도 우리가 이제 아는 건데, 그것과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꼭 이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두 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형태의 코오디네이트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 알고 있는 직교좌표와 그 새로운 좌표계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일반화해야 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을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generalized coordinate를 갖다가 x1, x2, x3로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는 xyz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x1, x2, x3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 피지라든지 아니면은 스퍼리컬 폴라 코오디네이트, r 세타 p라든지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그 직교좌표로 표현된 그 어떤 그 길이 벡터 ds를 이런 generalized coordinate로 바꿀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일반화된 식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느냐. 바로 직전에는 우리가 그 cylindrical coordinate로 바꾸는 데 있어서 기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바꿔봤죠. 요 DS를 한번 구해봤는데 그걸 좀 더 이제 일반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dx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x를 일반화 좌표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 n이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 컨벤션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항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라운드 x, 라운드 x1 dx1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x2 dx2 더하기 라운드 x, 라운드 x3 dx3 이렇게. 그러니까 요 dx를 갖다가 요 일반화 좌표계의 그 세 개의 그 좌표에 대해서 모두 미분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세 개의 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서메이션 표시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서메이션 컨벤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수리물리학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쓰더라도 이거는 서메이션 컨벤션이 아니겠지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또 이제 어떤 기간이 좀 세월이 좀 지나서 다시 이제 뭐 복학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뭔지 이제 좀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학생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다 서메이션 컨벤션을 적용한다라고 써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y, 라운드 x1, dx1, 라운드 y, 라운드 x2, dx2, 라운드 y, 라운드 x3, dx3 이렇게 세 개의 항이에요. 여기도 세 개의 항 하니까 도합 9개의 항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9개의 항이에요.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 하면은 dx1끼리 이제 정리해. 아까 라운드 x, 라운드 x1, dx1 있었죠. 그다음에 라운드 y, 라운드 x1, dx1, 라운드 z, 라운드 x1, dx1 해서 dx1으로 모아놓는 거예요. 그죠? 몰아놓고 그것들을 다 더한 그 벡터를 통틀어서 그냥 A1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이제 라운드 x, 라운드 x1의 i 더하기 라운드 y, 라운드 x1의 j 더하기 라운드 g, 라운드 x1의 k 한 걸 갖다가 이제 여기 A1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A2는 이제 또 이제 2가 들어가는 거 라운드 x, 라운드 x2 이렇게 된 거죠. 각각에서 x2만 모아놓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요 A1, A2, A3를 일반화해서 AN이라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뭐예요? 여기 예를 들어 A1이라 그러면은 라운드 x, 라운드 x1의 I, 라운드 y, 라운드 x1의 j, 좀 전에 한 것처럼 라운드 G, 라운드 x1의 k가 바로 A1이 되는 것이고, A2는 이제 이게 2인 거죠. 라운드 x, 라운드 x2 이렇게 된 거죠. 곱하기 I 해갖고 이제 각각의 그 단위 벡터가 곱해진 그 방향을 다 통틀어서 더해주면은 새로운 방향 A2가 나오겠죠. 그렇죠? A2 곱하기 dx2 이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dx2만 다 모은 거니까. 그 다음에 A3 dx3 이렇게 해서 요것을 이제 AN dxN 이렇게 표현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N dxN이라는 의미는 인덱스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A1 dx1, A2 dx2, A3 dx3를 표현하는 서메이션 컨벤션을 이용했다 하는 거를 이제 말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들 중에 하나인 AN을 표현할 경우에 그 AN은 이제 I의 라운드 X, 라운드 XN, J의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XN, 또 K의 라운드 G, 라운드 X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좀 전에 확인했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라운드 XN이 공통이니까 이렇게 공통을 뽑으면 뭐가 되냐면 I의 X, J의 Y, K의 Z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죠? 요거는 바로 뭐죠? 바로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 S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AN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러니까 위치 벡터를 요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 중에 하나인 XN으로 이제 편미분한 그 결과가 바로 이제 요 AN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DS란 벡터가 바로 이제 AN의 DXN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ds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표현할 때에는 하나의 DS는 AI DXI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서메이션 컨벤션으로 항이 3개인 거죠. 이게 이제 이것처럼 그죠? 그렇게 되고 또 하나를 표현할 때는 인덱스를 달리해야 돼요. 달리해서 요 다른 DS를 표현할 때는 인덱스를 달리해서 AJ, DXJ 이렇게 표현해줘야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요 DS도 마찬가지로 3개의 항을 포함하는데 요 AJ, DXJ도 바로 이제 이거죠. 이건데 이제 두 개를 다 프로덕트 할 때는 똑같이 인덱스로 써주면 안 되죠.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여기를 I로 인덱스를 했다면은 이쪽은 J로 해갖고 다르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DS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AI.AJ 곱하기 DXI, DXJ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AI.AJ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GIJ라는 값으로 쓰게 되는데 이 GIJ라는 값은 우리가 AI.AJ를 하건 AJ.AI를 하건 요 벡터라고 하는 거는 순서를 바꾸더라도 그 결과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GJI나 GIJ나 같은 어떤 그런 값을 갖는데 이건 인덱스가 2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텐서예요. 텐서. 우리 10장의 앞에서 했던 그 텐서고 이 텐서인데 이름을 붙일 때 뭐 우리가 앞에서 이너시아 텐서 있었죠. 그죠? 어떤 부피를 가지는 물체가 회전할 때 그 관성을 표현하는 그 이제 그 방법이 텐서가 돼야죠. 우리가 점이 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질점 해갖고 하나의 점이 회전할 때에는 굳이 텐서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지만은 부피를 가진 어떤 덩어리가 회전할 때는 그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가 텐서로 표현돼야 된다. 스칼라가 아니라 텐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먼트 오브 이너시아 텐서 이렇게 했죠. 그래서 텐서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텐서의 이름을 뭘로 붙여줘야 되느냐, 어떤 그 길이의 그 단위를 표현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이거 갖다 이제 메이트릭이라고 해줘요. 그래서 이와 같은 GIJ 텐서를 우리가 부를 때는 메이트릭 텐서라 그래요. 그래서 GIJ는 메이트릭 텐서고, 그거는 아까 앞에서 했던 단위 벡터 AI와 AJ의 스칼라 프로덕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ds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여기 ai.aj가 gij니까 gij 곱하기 dxi dxj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텐서 연산을 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하면 연산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텐서 연산을 할 때는 요 GIJ가 요 DXI 텐서와 DXJ 텐서의 중간에 들어가야 돼요. 요 DXI나 DXJ는 랭크 1 텐서니까 이제 벡터죠. 그래서 요 DXI 텐서는 요 로우 벡터로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연산이 되려면, 텐서 연산이 되려면은 요 DXI라는 앞에 있는 요 이제 퍼스트 랭크 텐서는 이렇게 로우 벡터의 형태로 표현돼야 되고, 요 뒤에 있는 퍼스트 랭크 텐서는 이렇게 컬럼 벡터의 형태로 표현되어져야지만이 요 연산이 가능해져요. 그리고 GIJ는 바로 이제 랭크 2의 그 텐서로 이렇게 가운데 껴야지만이 요거 연산이 가능해져서 이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할 때는 요 순서대로 하면은 안 되고, 요 GIJ를 중간에 집어넣은 이렇게 세컨 랭크 텐서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요 이제 DXI나 DXJ는 퍼스트 랭크 텐서인데 앞에 있는 거는 로우 벡터로 표현돼야 되고, 뒤에 있는 거는 컬럼 벡터로 표현되어야지만이 이것의 연산이 가능해져서 그 결과가 DS 제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AI나 AJ 사이의 어떤 수직성 이런 걸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I와 AJ가 수직하지 않더라도 이건 성립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 할 때 로우, phi, z 할 때 로우 방향의 단위 벡터와 phi 방향의 단위 벡터와 z 방향의 단위 벡터는 다 수직하죠. 그런 수직한 특정한 경우 에도 되는 것이고, 수직하지 않은 일반적인 뭐 기울어진 좌표계라든지 뭐 그런 수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 성립되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요 벡터들 사이에 얻어지는 요 벡터,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요 길이의 스케일을 나타내주는 요 벡터 길이가 서로가 수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좌표계에서의 그 길이는 이와 같이 표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의 그 실린드리컬 코어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수직하니까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해서 결과를 기하학적으로 얻을 수 있었지만은, 일반적으로 뭐 기울어진 좌표계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제 기하학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메이트릭 텐서를 이용해서 일반화시켜서 기울어진 좌표계에서도 우리가 그 이제 좌표계에서의 어떤 길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텐서로 표현할 때는 이제 DXI 텐서를 먼저 써주고,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써주면 이제 텐서적으로 표현할 때는 DXI를 먼저 써주고, GIJ를 중간에 써주고, DXJ 이렇게 표현해줘야죠.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이와 같이 연산이 가능해져서 이제 우리가 그 스칼라 값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산 시에는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특정한 경우,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직교 좌표계를 많이 이용하고, 그 중에서 이런 컬비 리니어 코오디네이트 중에서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와 스퍼리컬 코오디네이트를 거의 대부분 이용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요 두 벡터 사이가 서로 수직이에요. 서로 수직이 돼서, 그래서 이제 요 AI 벡터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그 이제 서로 올소고나라는 셋, 예를 들면 이제 로우 피지 같은 그런 셋의 그 단위 벡터 곱하기 그 축으로의 그 스케일을 나타내주는 요 h를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a1, a2, a3가 다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근데 우리는 단위 벡터의 어떤 텀으로 표현해주고 싶잖아요. 그럴 경우에 요 AI 벡터는 뭐냐면 단위 벡터 곱하기 그 단위 벡터의 스케일 벡터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AI.aj를 해봐요. 그러면 그런 경우 이렇게 표현됐을 경우에 우리가 AI.aj를 하면은 바로 이거는 이제 저 AI가 EI의 HI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EI의 HI고 닷의 EJ의 HJ인데 EY와 EJ가 지금 뭐죠? 서로 수직하니까는 같을 경우에는 1이 되고 다를 경우에는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델타 IJ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HJ 곱하기 델타 IJ 이렇게 되죠. 그래서 i와 j가 같을 경우에는 결국은 예를 들어 이것이 i다 그러면 hi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걸 다시 써준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i와 j가 같은 경우만 값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그냥 여기다 쓸게요. 그냥 hi의 제곱 곱하기 델타 ij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ij가 같을 경우에는 이제 hi 제곱이 되고 다를 경우에는 0이 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ei.ej가 0이 돼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ds 벡터 즉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1이 h1의 e1 이렇게 되고 A2는 H2의 E2 이렇게 되고 A3는 H3의 E3 이렇게 되는데 요 E1, E2, E3 사이에는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한 단위 벡터니까는 이렇게 델타 IJ가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이 그 베이시스 벡터들이 올소고날 할 경우에는 결국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컬비리니아 코오디네이트 중에 하나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와 비교를 하면은 DS가 이제 로우의 D로우, B의 로우 DP, G의 DG 이렇게 됐잖아요. 요거하고 요걸 비교해 보면은 이제 H 값이 뭔지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것이 만약에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라면은 E1이 바로 로우죠. 그죠? E1이 로우예요. 그다음에 E2는 순서대로 이제 B 방향이 단위 벡터 B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E3는 이제 G가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DX1은 순서대로 하면은 D 로우가 돼요. 그 다음에 dx2는 dp가 돼요. dx3는 dg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이제 요 h1, h2, h3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제 로우 D 로우가 바로 E1 DX1 H1인데 결국 이제 로우가 E1이고 D 로우가 DX1이니까 H1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H1은 1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요 H 벡터를 이제 뒤에도 가보면은 H1이라고 하지 않고 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요 로우를 쓰니까 H 로우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물론 이 책에서는 HR로 썼죠. 왜냐하면은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도 요 로우 대신에 R을 썼기 때문에 이 책에는 HR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HR로 쓰지 말고 여기 HROW로 씁시다 하는 거예요. 이 HP도 마찬가지죠. HP 대신에 이 책에서는 H세타를 썼는데 이제 구면 좌표계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HP로 이렇게 써주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저기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 저기 E2가 P고 DS2가 D P예요. 그렇게 되면은 H2는 로우가 되죠. 그죠? 그래서 H2는 로우가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HP로 쓰기도 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3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H3가 이제 E3가 G 방향의 단위 벡터고 DX3가 DG니까는 H3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H3, HG는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메이트릭 텐서를 표현해 주면은 요 첫 번째 거는 1, 1이니까 H1 곱하기 H1이 되죠. 그죠? 그래서 H1 제곱 이렇게 되고 요 G1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위 벡터가 E1 E2가 되니까는 서로 수직하니까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G12는 0이 돼요. G13도 물론 1,3니까 0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같지 않은 뭐 II, JJ, KK 이렇게 같은 11, 22, 33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요 off diagonal 텀들은 전부 0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G22의 경우는 아까 봤지만 H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G33는 H3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S의 제곱은 결국 뭐냐 하면은 H1 제곱의 DX1의 제곱 그 다음에 H2 제곱의 DX2의 제곱 그 다음에 H3의 제곱에 곱하기 DX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H1이 1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DX1 제곱인데 DX1이 D로우였으니까 이건 그냥 D로우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X2는 이제 D피였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H2가 뭐였죠? 로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H2의 제곱은 로우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더해지죠. 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H3도 마찬가지로 1이었죠. 그리고 DX3가 DG였으니까는 DG의 제곱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이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요 길이 성분 DS의 제곱을 표현했던 그 표현식이 바로 요 메이트릭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얻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메이트릭을 이용할 경우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 H라는 벡터를 이제 새로 보게 되고 이 H라는 벡터가 나중에 우리가 벡터 연산에서 또 이제 유용하게 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H 벡터들을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XYZ 경우에는 X나 Y나 Z나 다 거리예요. 즉 길이죠, 길이. 그러니까 X도 길이고 Y도 길이고 Z도 다 길이에요. 그죠? 전부 다 길이의 차원을 갖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로우, phi, Z가 되면은 이 로우나 Z는 X, Y, Z처럼 길이의 차원이지만은 phi는 각도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길이와 맞춰주기 위해서는 길이를 나타내주는 매트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우인 거죠. 요 길이를 곱해줌으로써 결국 이제 연산시의 모든 것을 길이라는 차원으로 통일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 H 벡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이제 이 로우 방향이나 Z 방향의 H는 다 1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로우나 G는 길이었기 때문에 1이 되고, 단 P의 경우는 이것이 각도기 때문에 이걸 길이의 차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길이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 곱해주는 길이가 바로 로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 그 P 방향의 그 H 벡터로서 이제 로우가 들어간다는 거를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그 볼륨 엘리먼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볼륨 엘리먼트는 우리가 요 세 벡터 A1, A2, A3가 포함된 요 길이의 그 엘리먼트들의 트리플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그죠? 그러니까 A2, A3를 갖다 벡터 곱을 먼저 한 다음에 그것을 A1 요 벡터와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은 바로 이제 우리가 볼륨 엘리먼트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A1 대신에 H1, E1, A2 대신에 H2, E2, A3 대신에 H3, E3를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만 남냐면 H1 dx1, H2 dx2, H3 dx3가 이렇게 남고, 벡터 부분은 E1 dot E2 곱하기 E3인데, E2 곱하기 E3 하면 E1이 나오죠. 왜냐하면 다 서로 올소고날 하기 때문에. 그래서 E2 벡터 곱하기 E3 벡터를 하면은 사이클릭이 돼서 E1 벡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결과 E2 곱하기 E3를 하면은 바로 그것이 E1 단위 벡터가 나오고, 요 E1 단위 벡터와 E1 단위 벡터를 다 프로덕트 하니까 1이 돼버리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요 연산은 결국 뭐냐면은 H1 dx1, H2 dx2, H3 dx3만 남는다. 그런데 H1이 1이고 H3도 1이고 H2가 로우니까는, 따라서 볼륨 엘리먼트는 로우 곱하기 dx1에 해당되는 d로우, dx2에 해당되는 dp, dx3에 해당되는 dz 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뭐냐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의 볼륨 엘리먼트가 된다 하는 것이죠.